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은 조금 전일과는 반대되는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나스닥은 반등 시도가 조금 나오기도 했지만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 네네. 반면에 다우지수는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분석해 볼 수 네, 있을까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틀째 조정이었는데 이제 그나마 천만 다행인 것은 그동안 하락이 좀 깊었던 나스닥이 오늘 좀 하락이 뭐 플러스까지는 아니지만 진정됐습니다. 물론 장중에 한 2번 정도 장중에 한 플러스까지 났었지만 결국은 약보합에 마감됐고요. S&P 협병 0.8% 그리고 다우지수는 1.4%가 오늘 하락했습니다. 금가격은 최근 들어서 여전히 시장에서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1,800달러 이상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2의 최고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유가도 마찬가지죠. 유가도 65달러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이번 5월 30일이 월요일인가가 이제 미국에서 메모리얼 데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얼 데이 이번에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연휴를 즐기러 드라이빙 시즌을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많이 여행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클 거로 예상되면서 지금 미국에서 기름값도 올라가고 원유 가격이 조금씩 좀 안전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의 한복판에 있던 것은 빅테크 주식들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면서 나스닥이 출발 자체는 오늘도 한 2% 하락이었거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좀 회복된 채 일단 마감됐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상대적으로 다우는 최근 들어서 그나마 선방했던 것인데요. 오늘은 다우 지수가 좀 약했고요. S&P 500도 오늘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하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섹터로 보면 소재주를 제외한 10개 섹터가 모두 나름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전체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이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굉장히 약했던 빅테크주들이 오늘은 모처럼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네. 하나씩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시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오늘 아마존이 1% 반등에 일단은 성공했고요. 넷플릭스도 오늘 1.7%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대표적인 소위 하이브리드 주식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경제 뭐 이런 얘기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장에서 항상 같이 다 쓰이는 것들을 하이브리드 경제, 네. 하이브리드 스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뭐 디즈니 이런 것도 되겠고 네네. 역시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은 스퀘어라든가 페이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페이팔에서 쓰는 수많은 것들 이런 것들 벤모나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 다 같이 쓰는 거잖아요. 네네. 일상적으로 온라인에서도 쓰지만 벤모를 통해서 친구끼리 돈 주고받고도 다 하는 거가 되겠죠. 스퀘어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에서도 많이 쓰지만 그 가상화폐도 하지만 스퀘어 갖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미국에서 소규모 어떤 레스토랑이라든가 그 푸드 트럭 이런 데서 다들 결제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80~90%가 스퀘어가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경제, 하이브리드 주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튼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여튼 페이팔 같은 것들이 상당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그건 상대적으로 재미없었는데 오늘 좀 나름 모처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가장 역시 하락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소위 액티브 펀드죠. 그 ARK 인베스트의 ARK가 대표 상품이 되겠는데요. 오늘 모처럼 또 2% 이상 반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캐시우드가 다시 한번 여러 방송의 매체에 출연하면서 파괴적 혁신 기업의 어떤 소위 기하급수적 성장 시대가 곧 다시 올 거란 얘기. 역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 일단 도움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어제 이어서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는 완전 다른 소리, 반대편에 있는 목소리가 되겠는데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경기 회복 관련 소위 경기 민감주가 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다시 한번 오늘 재강조했고요. 기술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주는 어제 말씀드린 기억은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렸거든요. 그리고 네. 빵 주식은 아예 그 매도 의견을 내려놨는데요.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7% 정도 추가 하락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7%가 뭐 그 대단한 어떤 테크니컬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200일선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일선까지 떨어지면 7%니까 그 정도 돼야 다시 한번 진정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 법인세나 자본이득세 인상, 그리고 전체적인 기관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조정의 관점에서 기술주는 지금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포지수라고 많이 아시는 이제 변동성 지표입니다. 빅스 지수가 오늘 이제 결국은 21.8포인트 정도로 마감됐는데 장중에는 23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23.7포인트까지 정확하게 올라가면서 최근에 2결례에는 최고 수준까지 갔다 왔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 오늘 한 가지 조금 특별한 이슈가 전해졌었는데 테슬라가 본래 이 상해 공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예전부터 계속 밝혀왔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계획을 중단하겠다 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회사 측에서 뭐 아직 얘기 다 특별히 없는데 하여튼 네네. 그 로이터 통신에서 나름 단독으로 얘기한 거죠. 상해 공장을 확대하면서 상해 공장을 이제 아시아나 유럽에 또 수출의 전진기지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할 거란 얘기를 여러 번 이제 수차례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약간 그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관계, 그리고 또 중국 정부에서 이래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군인이라든가 그리고 고위직 사람들한테 테슬라 타지 말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 뉴스 보시면서 약간 긴장 관계가 있는 걸 아실 텐데, 그래서 일단은 뭐 중지된 거라고 지금 테슬라는에 대해서 그 로이터 통신 지금 화면을 제가 직접 갖고 왔는데 아주 단독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 또 비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이제 결국은 SNL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자기 엄마도 모시고 나가고 뭐 네.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있는 거죠. 자동차를 열심히 만들고 화성을 가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은 쉽게 해서 비트코인 돼갖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다시코인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뭐 어떻게 얘기했던 건 뭐 농담이라고 얘기하고 헷갈리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치코인이 엄청 폭락하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꺼리들이 많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오늘도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좀 기분 나쁜 소식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네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상대적으로 다 그 시장에서 기술주는 약간 반등하는 시도를 했지만 다 떨어졌지만 반대편에 있는 것들 중에 보면 다우지수에 구성되어 있는 홈디포나 보잉 같은 것들이 떨어진 것이 오늘 뭐 다우지수나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주식이 상대적으로도 약간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TF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 그 안에서도 ETF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네. 지금이라도 ETF에 들어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내려보면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ETF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ETF 시장에서 왜 이렇게 커지는지 좀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뭘 봐야 되는지를 보셔야 될 텐데요.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미국의 소위 밀레니얼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한 60에서 70% 정도는 ETF를 중요한 투자 수단으로 여기고 있고요. 실제로 한 절반 정도는 ETF를 쓰고 있고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투자자들은 ETF로만 주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하나의 그 밀레니얼들의 ETF에 대한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은 하나의 추세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찌됐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올해요. 올해 2021년 4월까지 벌써 2,670억 원이 달러라는 자금이 새로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2,670억 달러 하면 그 감이 약간 부족하잖아요. 이게 많은지 적은지 하실 텐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요. 주식형 ETF가 한 90%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스파이라든가 QQQ 이런 거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90%는 2,350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이 2,350억 달러라는 규모는 작년 전체 주식형 유입 규모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12개월치 들어왔던 것이 금년 4월에 다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면면 거기서 큰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자산운용사가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자산이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같은 것이 시장에 상장돼 있다 그러면 전 주식을 사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몰리고 있고 커질 것 같으니까요. 미국에서는 시장 점유율 그냥 제가 보여드리면 블랙락이 1위입니다. 36% 시장을 갖고 있고요. 2위가 뱅가드, 3위가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리고 4위가 인베스코, 찰스 수압 이런 것들이 5위가 되겠고요. 아크 인베스트가 11위까지 올라가 있는데 너무나 명확한 거거든요.
결국 주가가 상승하면서 자산관리 시장의 상승이 커지면서 관리 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돈도 들어오면 결국은 이걸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는 수수료를 먹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림이죠. 대표적인 1위 회사 보여드리겠습니다. 1위 회사가 블랙락입니다. 지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뭐 하루 이틀 뭐 쉬고 있겠고요. 스파이를 운영하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역시 사상 최고가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많이 하는 QQQ 있죠. QQQ는 52주 신고가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런 쪽에서 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지금 막 오르고 있는 ETF에 투자를 해도 좋겠지만 네. ETF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운용사들로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좀 뭐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마스크 착용도 뭐 조금 규제가 완화될 거다 이런 네네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만남의 기회를 가지려는 남녀도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어떨까요? 뭐 이런 거죠. 결국은 바깥에 나가는 거죠. 바깥에 나가기 때문에 쇼핑도 늘어나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맥주 회사도 수요가 늘어나고 다 그런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군가를 만날 때 예전에 우리 보면 소개팅도 하고 뭐 바에서도 만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많이 만난다는 거는 역사적인 어떤 흐름 차원에서 지금의 트렌드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매추그룹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3%가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기대 이상 했고요. 주당 이익도 월가 예상치 훨씬 뛰어넘었고요. 흥미로운 것은 2분기 전망도 상당히 업했는데요. 이 그림은 소위 틴더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매치그룹입니다. 그래서 뭐 틴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틴더뿐만 아니라 틴더 외에 다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매치라는 그룹이요. 이게 전체적으로 좀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주가는 이제 현재 재미없습니다. 뭐 오늘 좀 반등했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가 워낙 오른 다음에 최근에 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저는 포텐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마침 이제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밤이 되겠는데요. 미국에서 또 하나 이제 그거가 이제 범블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범블도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하는데요. 범블은 이제 주당 손실이 3센트가 예상됩니다. 이게 손실을 마이너스라는 회사인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이제 상장한 일에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 실적 발표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언젠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날 때 관련된 회사가 되겠고 우리나라에 이제 관련된 상장성 없을 텐데 만나면 또 어딜 가겠습니까? 어딜 가냐면 아는 사람이 영화를 보러 가고 공연도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 시장 우리나라 이제 SM이나 이런 것들이 뭐 JYP가 엄청 큰 회사지만 미국에서 보면 대표적인 엔터 기업이라면 딱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 그냥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워낙 땅덩어리 크니까 투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각종 투어라든가 야외 공연 이런 거 할 때 대표 기업이 여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라서 오늘 흥미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이 데이팅 앱으로 틴더랑 매치, 범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너무 셋 다 비슷비슷해서 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위원님께서는 어떤 기업 긍정적으로 보세요? 뭐 제일 오래된 거는 역시 매치가 되겠죠. 어찌됐건 틴더라는 것 자체가 워낙 젊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서비스를 하는 거를 알고 있지만 근데 해외에서 보면 틴더라는 말이 서히 뭐라 그럴까요? 고유 명사가 된다고 할까요? 고유 명사, 네. 뭐 고유 동사가 돼 갖고 어디서 만났냐 그러면 나 틴더 했다는 얘기를 많이들 쓰잖아요, 지금요. 맞아요. 그만큼 틴더라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서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외부로 나가기 시작하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무슨 예전에 보면 10년 전, 20년 전에 뭐 어떻게 만난지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다들 해외 젊은이들 보면 전부 다 이런 앱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 팩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이 한번 흥미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칭 그룹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간밤 마감한 미국 증시 시황 판단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